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유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요일은 2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고요. 코드번호 000660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코스피 시장은 조금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들을 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코스피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오늘 수급들 좀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이제 한동안 좀 외국인이 좀 어려운 그 매도세를 좀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전 같은 경우에서 제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 상황들을 좀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요. 뭐 국채금리 상승 시장의 실물 금리를 좀 인상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이제 찰실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코스피 시장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기관 투자라든가 금융 투자 기관에서 뭐랄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로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일단은 뒤로 제쳐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시장을 좀 주가 하락을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하자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도 코스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좀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우리가 달러의 방향성, 국채금리 상승이 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실물 금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원 달러에서 달러도 좀 반등이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달러가 좀 하락하니 상승하니 막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반영하냐, 나중에 반영하냐 그런 부분 바닥 다지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계속 좀 일촉즉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더군다나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코스피 지수가 위에 있는데 좀 코스닥 지수랑 좀 괴리감이 생기면은 코스닥이 코스피 지수를 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무슨 얘기냐?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좀 올려놓은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밑에다. 그러면은 이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좀 따라가는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하죠. 키 맞추기 현상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죠.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자, 외국인의 기관이랑 매수세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인데 거의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SK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조금 이제 하락 방어하는데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제 이때쯤부터 계속 이제는 좀 조정을 끝나고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이 기간 동안은 SK하이닉스를 별로 안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종목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SK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이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 서머리 보면은 1월에 나온 겁니다. 2021년 1월 28일에 지금 이제 기간이 2020년 2월 23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DM과 랜드플래스 모두 출하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좀 경기가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DRAM 가격이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택 수요, 자택 격리 뭐 그런 부분에서 가전의 노트북, 스마트폰,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수요가 좀 늘면서 DRAM의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젠 마이크로젠이 아니라
마이크론의 대만의 정전이 한번 지난 12월 달쯤에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디램 가격이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한파 때문에, 일본에서는 또 지진 때문에 이 디램 가격이 좀 반등할 것이라고, 공장에 대한 생산의 차질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디램이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가격이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 생산을 하는데 좀 차질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인텔 랜드 사업을 양수를 좀 결정을 하고 디램 점유율이 29%고 랜드 플래시 12%, 기존에는 디램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또 랜드 플래시가 또 이제 인텔 사업을 좀 양수를 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램과 랜드 플래시 모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자, 미국의 제재를 앞둔 하웨이가 주문 물량을 크게 확대한 것도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 이런 요인들이 있었죠.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좀 피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서 굉장히 재고를 많이 사왔다. 이건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그 뒤에 하웨이향 매출이 좀 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웨이 매출이 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서버향 매출이라든가 디램 가격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SK 하이닉스 그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좋은 긍정적인 시장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은 우리 이 매출 자체가 2020년도 이제 하웨이의 매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디램 가격이 하락이 디램 코로나 때문에 디램 가격이 좀 하락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좀 이때쯤에 9월 10월 달쯤에 제가 말씀을 뭐라고 어떻게 드렸었습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좀 빠져나왔어요.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 유동성에 의해서 이전에 주가를 좀 회복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전에 주가를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못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좀 따라가는 키 맞추기 현상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당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비교를 하는 게 기분 나쁘다, 약간 이런 소식도 나와주긴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주가가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섭섭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었죠. 그 뒤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현재도 강세 흐름들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지속해서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2020년도 5조 정도 가량의 매출을 발생을 했고, 이제 10조 가량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되는 게 문제인데, 경기가 좀 회복된다라는, 우리 반도체 산업들도 경기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경기 민감 산업. 자, 영업이익률이 좀 이제 10%에서 26%, 33% 이렇게 뭐 인텔의 랜드 플래시 산업부를 좀 인수를 하면서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디램 가격이 랜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라면은 똑같은 매출액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PS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떨어졌었죠. 떨어지고 나가지고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 회복을 하는 거에 의해서 또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00원, 16,000원, 그리고 21,000원대, 21,000원대가 당시에 이제 20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당시에 주가 움직임을 또 보면은 2018년도 9만원 수준, 9만원 수준. 자,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그렇죠. 뭐 2018년도 슈퍼사이클이 있으면서 20조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20조 가량을 달성을 하면서 이 SK 하이닉스가 당시에는 주가 반영이 이렇게 크게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좀 저평가 구간에 좀 위치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2018년도 이 상승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이 정도 엄청난 상승률을 좀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들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반영이 좀 올해가 2021년도고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2022년도 매출액이 40조 가량에서 48조 한 거의 5조에 좀 육박을 할 거다. 50조에 좀 육박을 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단기순이익 이런 부분들 단기순이익이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당시의 상승률보다 이때 상승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2018년도, 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런 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전망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실질적인 성장성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을 좀 봤을 때 13만 8천 정도 수준에서 우리 EPS가 한 자 EPS 만원, 16,000원, 11,700원 이 정도로 좀 반영한다 그러면 8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2018년도 주가 움직임들이 EPS가 21,300원 부근이었는데 2018년도 주가 자체가 18년도 자 이때 높으면은 9만원대였어요. 굉장히 저렴했었죠. 9만원 수준. 이렇게 하면 PR이 4배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했죠.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때 2022년도 내년을 좀 반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EPS가 8배 수준이고 지금 이제 이 2019년도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률도 분명히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 같은데 슈퍼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지진, 미국의 한파, 그래서 반도체 생산 차질, 다른 공장들도 한파 때문에 지금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 입장에서 삼성전자도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뭐 한파 때문에 좀 가동을 잠깐 중단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긴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2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 목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 목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 목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 봤을 때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